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58세 김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청소일을 나가기 위해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딸 지연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요즘 지연은 새벽에도 자주 깨어 있었습니다. 28살이 된 딸이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박경호 때문이었죠. 밤늦게 들어와서도 전화 통화를 하느라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연애하는 여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지연은 경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경호 오빠가 내년에는 꼭 결혼하자고 했어요. 프로포즈도 받았고요. 딸의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보며 순자는 흐뭇해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하게 키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순자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박경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외모도 좋고 말솜씨도 뛰어났죠. 지연과는 대학 동기였고 졸업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보기에도 딸과 잘 어울리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경호는 순자 앞에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딸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순자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죠. 이런 남자라면 내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동안 두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데이트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해했죠. 경호는 지연에게 항상 다정했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는 세심한 남자였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와서 순자에게도 예의를 다했고 명절 때는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지연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어. 부러워 죽겠네.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호 오빠한테 말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더 빨리 결혼하자고 하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곧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정말 축하한다. 비록 결혼 전 임신이었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두 사람이 행복해하니 순자도 기뻤습니다. 손자를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경호 오빠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결혼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도 못 이룰 만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경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만날 때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지연은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경호가 지연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 축하하자. 경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경호가 고마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죠. 그날 밤 지연은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 이상해요. 경호는 놀란 듯 지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유산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기를 잃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아직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올 거야. 경호는 울고 있는 지연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너무 슬퍼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연은 경호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야,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경호는 지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그의 위로는 지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호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 결혼하면 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 경호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아, 경호가 다른 여자랑 결혼 발표했어. 재벌가 딸이래.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박경호와 대기업 회장 딸의 화려한 결혼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경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경호 오빠가 나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우리 아기 잃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순자는 딸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지연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본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기, 미안해. 라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런 놈은 잊어버려라. 내가 왜 그런 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해? 순자가 아무리 달래도 지연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살기가 싫어요. 아기도 잃고 경호 오빠도 잃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연은 며칠 후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순자가 빨리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이후 지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는 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연인과의 이별과 유산이 겹치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박경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아기를 잃은 직후에 경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 발표를 한 걸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순자는 인터넷을 켜고 박경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혼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발표가 있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양가 부모들이 만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지연과 사귀는 동안에도 이미 정략 결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놈이 처음부터 우리 지연이를 가지고 논 거야? 순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소식을 듣고 당황했을 것이고 아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그에게는 다행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유산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 보니 경호와 함께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우연이 아닌가?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죽을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순자는 지연이 치료받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이 유산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에서 약간 이상한 수치가 있었는데 이상한 수치라고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상한 수치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적은 양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산을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성분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섭취되어야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경호가 지연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당황했을 것이고 정략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산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특별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그때 음식에 뭔가를 넣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이 우리 지연이와 손자를 죽인 거야. 순자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유산이라고 믿고 자신을 탓하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경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절대 용서 못해. 내 딸과 손자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어. 순자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고 박경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딸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경호가 내 딸과 손자에게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의 회사 사람들부터 알게 해서 그가 어떤 인간인지 폭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박경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 출퇴근 시간, 점심 장소까지 모든 일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죠. 점심시간 박경호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박경호 씨. 경호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김지연이 어머니예요. 순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경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시고
결혼 약속까지 하신 사이인데 경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요? 순자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아기까지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요? 경호는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도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아기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순자는 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경호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박경호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나요? 순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딸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뻐하신 게 정말 진심이었나요? 경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벌가 딸과 결혼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 말에 경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건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희 딸과 사귀는 동안에도 이미 정략 결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제 딸의 임신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도, 경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나서 제 딸이 유산했죠. 너무 우연이 아닌가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경호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박경호 씨, 저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의 혈액에서 유산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성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경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못. 경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죠. 순자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서 수사 의뢰를 해볼까요? 경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잠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왜요? 정말 억울하시면 당당하게 조사받으시면 되잖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경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이 걸린 일이었고 집안에서도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제 딸과 손자를 죽인 거예요? 손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한다고 해놓고 임신하니까 방해된다고 아기를 죽인 거예요? 경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제 인생도 중요했고, 당신 인생이 중요해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미루려고 했던 건데, 경호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었죠. 박경호 씨, 잘 들어보세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직 진실을 몰라요. 자연유산이라고 믿고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제가, 제가 보상이라도, 보상이라고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내 딸의 상처와 손자의 목숨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세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받은 고통만큼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곧 알게 될 거예요.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호는 혼자 남겨진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순자가 무엇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박경호의 죄악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그의 회사 동료들부터 알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박경호와의 만남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병원 기록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박경호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죠. 인터넷에서 박경호의 회사를 검색해 보니 흥미로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불륜 문제로 여러 번 이슈가 되었던 회사였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소문도 있었죠. 이거구나.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경호가 다니는 회사라면 이런 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유산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회사의 내부 고발 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보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여러 경로로 동시에 알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박경호 회사 근처에서 그의 동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알아냈죠. 박 과장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들은 대화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거만해진 것 같은데. 맞아. 예전에는 그래도 겸손했는데 재벌가 사위 된다더니 완전 달라졌어. 순자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박경호의 회사 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 인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았고 특히 결혼 후 더욱 오만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경호 회사의 인사팀에 익명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박경호가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계획적으로 유산시킨 후 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익명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 박경호 과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스토리를 풀어놓았죠.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임신 소식을 들은 후 계획적으로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재벌가 딸과 결혼 발표를 했죠.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승진을 꿈꾸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유산을 계획적으로? 이건 완전 범죄 아니야? 회사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경호는 그날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박경호는 불안해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회사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박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글을? 박경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부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댓글들을 보니 이미 많은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박경호는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따로 드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동안에도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팀에서 박경호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하죠. 인사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근 당신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박경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병원 기록도 있다고 하던데요. 병원 기록이라니요? 박경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정말로 증거를 수집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일 겁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박경호는 절망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경호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단순히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경호가 회사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자가 회사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었죠. 특히 임신 중 버림받은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네요. 계획적 유산이라니. 완전 살인마 아니에요? 재벌가 사위 되려고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악마네요. 온라인상에서 박경호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경호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와 장인, 장모가 알아야 했죠. 며칠 후 순자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경호 아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익명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귀하의 사위 박경호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편지에는 박경호가 지연과 3년간 사귀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런 사람이 과연 귀하의 소중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재벌가 사위라는 지위 때문에 얌전히 굴겠지만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강렬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사설탐정을 고용해 박경호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경호는 회사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고 상사들도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박경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병원 기록,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박경호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경호는 장인으로부터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박경호는 장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앉아. 평소와 달리 반말이었습니다. 최근 자네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박경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이라고? 회장은 책상 위의 파일을 박경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모함인가? 사설탐정이 조사한 내용이다. 파일에는 박경호와 지연의 3년간 연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경호는 파일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3년간 사귀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회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임신시키고 계획적으로 유산시킨 후 버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박경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할 필요 없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 말에 박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따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를 그런 식으로 버린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가? 그날 밤 박경호는 아내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장인이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내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일로 지금 문제가. 박경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임신, 그리고 유산까지.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사귄 여자를 임신시키고 아기까지 없앤 거야? 박경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경호의 집안은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상황이 된 것이었죠. 순자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경호가 받을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순자의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회사와 가족 내부에서의 균열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박경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벌가 사위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제목으로 박경호의 실명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병원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스토리까지 말이죠. 며칠 후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는 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더 자세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기자와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딸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연유산이라고 믿고 자신을 탓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 남자가 계획적으로 한 짓이라는 것을. 기자는 순자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병원의 혈액 검사 결과, 박경호와의 녹음 파일, 그리고 타임라인까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재벌가 사위
3년 연인 계획적 유산 후 버려. 충격적 진실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댓글은 폭주했고 다른 매체들도 후속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재벌가 사위 되려고 사람을 죽였네. 이건 완전히 살인이지 않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박경호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경호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의 실명과 사진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고 회사 로비에서도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기사에 나온. 맞네, 박경호 맞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에서 박경호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언론에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박경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표를 내시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든지 선택하세요. 결국 박경호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고문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점원이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인과 장모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살기등등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욕먹고 있다. 장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 딸과 이혼해.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이 아니다. 장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 언론에 다 나왔는데 무슨 변명을 더 하겠다는 거냐? 아내도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3년간 사귄 여자를 그런 식으로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경호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장인 장모도 다시는 보기 싫다며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박경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쫓겨났고 아내와는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모든 것이 순자라는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들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박경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에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경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그의 SNS는 악플로 도배되었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재벌가 사위에서 사회적 매장자로 전락하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는 편지와 함께 말이죠. 결혼 때 받았던 아파트와 자동차도 모두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경호는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취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계획적 유산이라는 키워드는 그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결국 박경호는 고시텔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반지하 고시텔로.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구하려 했지만 사장이 그를 알아보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한 달 후 박경호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순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와 의료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도 구할 돈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이러다가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니야? 박경호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산 유발 약물을 사용한 것이 입증되면 상해죄나 심지어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경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요.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 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요. 후회라고요? 3년 전에 후회했어야죠. 제 딸을 버릴 때, 손자를 죽일 때 후회했어야 했어요. 순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경호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아내도 직장도 집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용서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제 딸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그보다 먼저 당신이 죽인 제 손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경호는 한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자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경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시 고시텔로 돌아갔습니다. 살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소환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박경호는 그 통지서를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경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경호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죠. 재벌가 사위에서 감옥행이라는 극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고 네티즌들은 쌤통이다라며 환호했습니다. 순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딸 지연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죽은 손자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경호 오빠가 감옥에 갔다면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딸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게 된 거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지연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경호가 처음부터 정략 결혼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신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것, 가리고 계획적으로 유산을 유도했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우 오빠가 일부러 우리 아기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자연유산이라고 믿고 자신을 탓해왔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요. 그래, 내가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에 약을 넣었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내 혈액에서 유산 유발 성분이 검출됐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경우 오빠는 아기를 기뻐했는걸요? 그것도 다 연기였어. 재벌가 사위가 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1년 동안 자책했던 것은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인 거였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그 나쁜 놈이 저지른 일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안 후에도 지연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지연은 자책했습니다. 3년 동안 속고 살았다니. 우리 아기까지 그런 식으로 죽었다니. 순자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딸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경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매일 지연과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지연이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박경호는 감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소 후 박경호는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엄마일 뿐이고요. 그럼 지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당신을 보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경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진정한 용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순자는 딸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안 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었죠. 지연아, 엄마가 복수는 해줬지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돌아오지는 않는구나. 박경호에게 복수하는 것이 딸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그 나쁜 놈이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옳은 일이었어. 순자는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독백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찢어진 채란다.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승리했지만 슬픈, 그리고 너무나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